준법감시위원회라고 또 수작 부리는 삼성, 이런 제목의 이야기 보따리 풀어보겠습니다. 광고부터 갑니다. 자, 여러분, 2020년 설 명절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설 선물 고민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2020년 설 선물은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 부담 없이 선물하시라고 이미 압도적 최저까지만 거기에서 더 저렴하게 혹은 더 많이 드리는 설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성 목장의 햄 선물 세트, 최고급 명란 세트, 예산 황토사과, 천안 신고배, 홍삼과 흑삼 선물 세트, 마고 마카와 로얄 제리까지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자, 김용민닷컴에서 알뜰 쇼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박시영의 눈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1월 10일이죠. 금요일 저녁 8시에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5가길 8-15 홍대 벙커원 교회로 여러분 많이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박시영 대표의 총선 전망, 또 현재 이 각 정당의 지지 추이, 또 최근에 그 이슈들, 예컨대 뭐 보수 통합론이라든지 또 검찰 인사 이후의 여론의 반응, 이런 것들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와주세요. 재밌는 시간 보장합니다. 네. 자, 참 아주 재밌는 삼성입니다. 회사가 준 정보만으로 준법 감시하라는 삼성, 이런 제목의 기사, 오늘 한겨레 일면인데요. 왜 삼성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사회 진정한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인이라면 우리 사회 진정한 권력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그리고 견제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 나라 언론들은 지금 권력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안 보이나 봐요. 삼성은 권력 아닙니까? 검찰은 권력 아닙니까? 진정한 권력을 찾아서 그 권력을 제대로 견제하는 것, 이게 바로 언론에 해야 할 바입니다. 그렇잖아요. 실질적 감시를 해야지, 실질적 견제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자, 하여튼 삼성이 지금 이재용 삼성 부회장, 주가 조작에다가 분식 회계에다가 또 뇌물에다가, 하여튼 화이트 칼라 범죄란 범죄는 다 저질렀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시 감옥 갈 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삼성이 그 법을 어기는지 법을 지키고 있는지, 이런 걸 왜 만듭니까? 그냥 법 잘 지키면 되고요. 잘못했을 때는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그럼 돼요. 무슨 준법위원회를 왜 만들어? 자, 한번 기사 보겠습니다. 감시위원회는 각 계열사에 이미 꾸려진 이사회와 준법 지원인 등을 통해서 자료를 보고받아서 활동한다. 최고 경영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직접 신고를 받을 방침이다. 사안에 따라서 감시위원회가 직접 조사도 한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제재 요구를 각 계열사 이사회에 하고, 감시위원회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는 앞으로 만들 감시위원회 누리집의 홈페이지에 이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김지형 위원장은 감시위원회가 계열사 이사회나 준법 지원인을 통해 받는 내부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대해서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주는 정보 말고는 독자적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숨겨놓은 문서를 찾아낼 수 있느냐?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외부 기구가 민감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 외부 기구라고 하는 것이 준법감시위원회 아닙니까? 민감한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회사가 주는 정보 외에는 어떻게 그런 민감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지영 위원장은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감시위원회가 제재 권고안을 내놓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도 한계고.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우리 삼성이 앞으로 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이걸 이제 법원에다가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내용을 보면은 이건 있으나마나한 조직이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컨대, 이건 진짜 감사 그 이상의 권한을 갖고 실제로 주식회사나 이런 데 보면 다 감사가 있잖아요. 감사가 그 기능을 하면 됩니다. 굳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둘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준법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수사기관이 하면 되거든요. 지금 자기들이 앞으로 법 잘 지키겠다 이런 명분을 얻기 위해서 이런 감시위원회를 뒀다고 보는 것이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기구를 과거에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보시죠. 2006년 2월에 삼성 엑스파일 사건 때 그때는 8천억을 사회에 헌납했고 그리고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을 운영했습니다.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 그때 신일영 이화여대 총장, 최열 환경재단 대표 이렇게 사회적 이미지가 괜찮은 사람들, 깨끗하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삼성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을 갖고 이렇게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당시 그룹 내 2인자로 꼽히던 부회장 등 계열사 최고 경영자들과 함께 2달에 한 번씩 모임을 했는데 삼지모에 참여한 한 인사는 사회공헌 활동 등은 어느 정도 수용됐지만 불법 승계나 무노조 경영과 관련해서는 권고가 수용되지 않았다. 예, 그렇죠. 한계가 명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지금 우리가 법 잘 지킨다 이런 차원에서 치어리더로 나오실 뿐이지 치어리더 정도의 역할만 하시면 되는 거지 무슨 지켜보기만 하세요. 무슨 삼성을 감시하신다고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겁니다. 자 봅시다. 그렇게 해서 삼지모를 뒀는데 구조조정본부도 축소하는 것이 당시 2006년 2월 삼성 엑스파일 사건 이후 삼성이 쇄신하겠다면서 했던 조치입니다. 그런데 구조조정본부를 축소했는데 나중에 전략기획실로 부활이 됐습니다. 이름만 바꿨어요. 그리고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은 흐지부지 없어졌고요. 자 그리고 2008년 4월에 또 삼성 비자금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이건희 이학수가 퇴진을 했고 전략기획실 해체를 했고 사회이사 투명화 조치를 통해서 외부 감시에 눈길을 두겠다고 했는데 미래전략실 나중에 부활했죠. 이건희가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잠시간 비를 피하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2017년 국정농단 사건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고 대관 업무를 없애고 대관 업무가 뭡니까? 관청을 상대로 한 업무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사업지원 TF로 부활이 됐습니다. 미래전략실은 없어졌지만 그리고 보았더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의혹 증거인멸 사건이 또 불거졌어요. 그래서 또 준법감시위원회를 둔 건데 단 한 번도 반성한 적이 없고요. 단 한 번도 삼성이 법의 통제 아래 있겠다. 더는 나쁜 짓 안 하겠다. 이렇게 말은 많이 했지만 실행에 옮긴 적이 없습니다. 삼성은 지금 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인맥을 동원해서 처벌은 피하고 그렇게 해서 그룹 내의 봉건적 지배력은 또 확대하고 이랬습니다. 이런 삼성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자, 김용민 TV는요, 여러분, 진정한 권력을 지향합니다. 진정한 권력에 대한 견제를 지향합니다. 앞으로도 그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폭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정말 철권 권력을 휘두른다. 그럴 때는 견제해야죠. 예.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함께 깃발을 들었던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항상 우리 사회의 진정한 권력은 무엇인지 돌아보고요. 또 권력자가 된 분들이 내가 권력자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권력을 또 지지하고요. 우리 사회 진정한 권력, 삼성과 검찰 그리고 조중동 이들의 실체를
외면하면서 엉뚱한 대상을 갖고 너 권력자지, 너 좀 견제받아야겠다. 이런 얼치기들을 단호히 혼내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저녁 8시에 오실 거죠? 네, 박시영의 눈 공개방송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용칼 마치겠습니다.